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제가 너무너무 신뢰하고 믿고 좋아하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신뢰하지만 교수님에게 늘 신뢰를 범하는 이우영입니다. 근데 참 네. 요새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때문에 시끄럽고 뉴스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이우영 아나운서는 요새 누구 좋아해요? 저요? 그룹 혹시 돌아가신 고 현인 선생님 아니면 뭐 나훈아 선생님, 남진 선생님 누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룹은 그 한 4, 5년째 변화가 없습니다. 찾았다. 오마이걸. 오마이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4, 5년째 보니까 아주 한 번 좋아하면 꾸준히 좋아하고 그럼요, 아주 그럼요. 바람직한 자세예요. 네. 그럼 새로 나왔다고 자꾸 이렇게 저걸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지난 청취율 조사 때 승부로 이행시 하셨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 승자에서 승희 좋아합니다. 오마이걸 승희 좋아합니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변함이 없죠. 그럼 지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승부로? 네? 승부로 하면 안 돼. 네. 이거 YTN이나 뭐 Y 그러면 Y요? Y, 네. Y, 네. T 그럼 뭐라 그래요? 예? T는 뭐예요? T 근데 YTN으로 하려면은 어떻게 와랑 이랑 따로 해야 되지 않나요? 자꾸 어른이 얘기하는데 날끼지 말고 뉴스 정면으로 해봐요. 뉴스 정면이요. 뉴진스의 네. 아니 하라고 하셔서 참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스피드 있게 정확하게 면을 차리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면을 차린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근데? 뭐 라면을 차릴 수도 있고요. 네. 면 좋아해요? 저 좋아합니다.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네. 라면, 난 진짜 라면 좋아해요. 네. 예? 난 진짜 있잖아요. 아침에 라면 먹고 점심에 라면 먹고 저녁에 라면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라면을 좋아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못 먹게 해서 제가 못 먹죠. 면을 좋아하는구나. 무슨 면을 좋아해요? 저 라면도 좋아하고 네. 칼국수도 좋아하고 그리고 냉면 그리고 비빔 칼국수라고 아십니까? 예? 비빔 칼국수. 있죠. 네. 그거 인스턴트로도 나올 거요? 그 물레동에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 좋아합니다. 네. 물레동. 네. 지금 우리 신동진 PD님이 평생 라면만 드실래요? 평생 한우만 드실래요? 선택을 하라면 전 라면만 먹겠습니다. 진짜로. 근데 저는 한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오늘이 우리 신동진 PD님을 드디어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죽어도 못 보내. 그거 G.O.D 아닌가? 맞죠? 2AM. 2AM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잘 모르면서 아는 척했다간 이런 낭패를 보신다는 걸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이게 반면 교사 이걸 삼으시면 됩니다. 근데 2AM이란 가수가 G.O.D 소속사 후배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노래 결이 비슷하죠. 공기반 소리반. 네. 죽어도 못 보내.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참 여러분 하지만 변함없이 저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애청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 청취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에 굉장히 이우영 아나운서가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웃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에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꼭 좀 받아주셔야 돼요. 이걸 받으셔가지고 어제 뭐 들으셨냐 딱 그러면 어제 뭐더라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그거 얘기한 거 있는데 그거 YTN일 거야 아마. 그리고 그 MC가 신율 교수인데 맞아. 신율의 뉴스 정면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승부는 이제 승부까지 다 기억해 주시는 게 최고인데 최소한 또 YTN의 신율의 뉴스 정면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승부만 기억하시면 또 이 비슷한 이름의 다른 방송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YTN의 신율의 뉴스 정면까지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커피 쿠폰 드리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이 이 소식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아하는
한 저만 보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예, 우리 이유영 아나운서 이제 오늘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뭐 그게 좋아요? 아, 진짜 나를 존경하고 좋아하나 봐요.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첫 회담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첫 회담의 선별적 제안을 전제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의제로 올리는 방안에도 가능성을 열고 실무 협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별 지원 논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논의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방침을 유지해온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6일에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도 같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이 야당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이 잇따라 나온 바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 출범 2년 만에 이번 첫 회담 성사를 위해서 양측이 조율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내에서 최대한 접점을 찾고 성의를 보이려는 기류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 만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의제 등은 아직 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회담은 실무 협의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영수회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건 항상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얼핏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야 지금 이 선거에서도 참패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더 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양자회담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양자회담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이 지원이라는 문제 같은 거 이렇게 본다면 지원금 문제 같은 경우에 본다면 이거는 전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차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하지만 저는 어쨌든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반드시 이번 주 원래는 가면서 오늘이 무슨 수요일이죠. 원래는 목요일 날 만난다 그랬는데 뭐 목요일 날 만나도 되고 금요일 날 또 이 만나도 되고 다음 주 초에 만나도 되고 뭐 만나는 날짜가 딱 그 제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맨날 만나는데 뭐 그죠? 예. 저희는 뭐 내일도 만나고. 그렇죠. 네. 좀 아까 여기 2층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을 만났어요. 전원책 변호사를 만났는데 변호사님이 참 그 신 교수 오늘 지금 라디오 하지? 예. 그거 근데 재밌대. 뭐냐면 난 맨 처음에 신 교수가 패널로 나온 줄 알았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제가 그냥 그랬는데 어쨌든 뭐 저는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처럼. 네. 북은 제가 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을이랑. 네. 예. 자, 두 번째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 그걸 딱 닫아놓고 이야기할 게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기한을 가진 소비 쿠폰을 발행해서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서 민생 경제를 부스트업하는 계기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부 여당에서도 전향적 입장으로 임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시행령 통치에 대한 사과 등도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야당의 요구 조건에 따른 윤 대통령 이 대표 회담의 합의 불발 가능성에 대해선 이 대표가 무엇이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니다. 대통령이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바로잡아라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보였던 입장을 보면 마치 야당 대표를 만나주는 게 큰 변화이고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제한 없이 많이 듣겠다고 하는데 야당의 주장이 무엇인지 몰라서 듣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의제들 대국민 사과, 최상병 특검 수용 추후 거부권 행사 자제, 추경 13조 원, 횡재세 도입 등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첫째, 이재명 대표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2명 중 1명은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다. 다시 말해서 이 정도로 이게 어떤 여론조사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그대로 읽은 거니까 제가 이것까지 찾아가지고 말씀드릴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의 여론이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의 의뢰에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민생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반대하는 게 54%, 찬성은 39%였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론이 중요해가지고 해야 된다. 전 최상병 특검 사실 저는 하는 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논리라면 사실은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따르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생각도 사실 얼핏 들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최상병 특검 뭐 해야 되겠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 이게 절충이 가능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절충이 가능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뭐냐면 재벌도 25만 원 받고 저한민도 20만 원 받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좀 문제 있다고 봐요. 제가 코로나 때도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몰아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한테 몰아서 줘야지 전 국민한테 그거를 준다. 저같이 월급 받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준다. 물론 고맙고 기분 좋게 받겠지만 지금은 기분 좋지만 나중에 기분 나빠지는 일이거든요. 우리 자식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제가 볼 때 야당이 고집을 제가 볼 때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다 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 대통령하고 여당이 이렇게 반대해가지고 못한다. 명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야당이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 당연히 생각해야죠. 지금 우리나라의 적자 규모가 얼마인데. 근데 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지금 진짜 서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다음 소식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요. 오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국민 3분 중 2분이 최해병 특검에 찬성한다라고 하면서 최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 씌워서 심지어는 구속을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연일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다른 야당들의 최상병 특검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상병이라는 젊은이의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재반 둘러싼 논란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 대표를 비롯한 야당이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약한 골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귀중한 젊은이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해병대원의 어떤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정치화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진실보다는 오히려 공방에 더 관심이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치권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정말 자식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좀 제가 볼 때는 그냥 막 공격의 소재 물론 뭐 민주당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시간 마키아벨리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전 사실 마키아벨리를 잘 알거든요. 잘 아는 사람 뭐 아는 사이세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뭐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잘 아는데 모든 진실의 아버지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문맥상에서 파악하면 시간이 지나면 뭐 진실이 드러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맞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21대 국회 딱 한 개 지원 하고서 22대 국회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차분하게 진실을 진짜 규명한다는 자세를 더욱더 보여줬을 때에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25만 원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에서 그 25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조금 시간을 갖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 소식인데요. 오늘 대통령실로 출근을 했고요. 공식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수석 비서관들과 가진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첫 번째 다룬 소식에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 실장은 또 대통령실의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비서들이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그 보조에 한 틈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 발로 박영선, 양정철 인선설이 보도된 후 여야 안팎에서 메시지 혼선과 비선 논란 등이 제기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인선이나 정책 결정 등은 고도의 정무 판단이 필요한 만큼 참모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정 실장의 인식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의 정론이나 주류가 아닌 의견이 정제되지 않은 채 관도 있고 노획관도 있고 다 있는 거지. 근데 윤핵관 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가 언론 이렇게 보면은 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건 수석을 얘기하는 거고 핵심 관계자는 비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 정통한 관계자는 뭔가요? 정통한 관계자 그거는 정씨인가요? 통한 씨. 정씨요. 네, 통한 씨. 네. 그런데 이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 내 이름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기자님들이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뭐 정통 관계자 하는 거는 정통한 관계자라는 거 내가 볼 땐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위 관계자는 수석이에요. 핵심 관계자는 비서관이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정진석 수석이 아니고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가 저는 맞다고 봐요. 이거 자꾸 말세 나가면 안 됩니다. 아니 정부기관에서는 그래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정부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근데 알 권리 얘기 나왔으니까 알 권리가요. 그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까지는 아닌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미국에서 이제 메릴 데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알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권리라는 것은 사실은 해석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다. 하지만 뭐 우리 알 권리 얘기를 하니까 정부는 알 권리 차원에서 뭐 흘릴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실장이 얘기했던 그러한 것이 이제 그런 의미다. 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이 좀 그립감 있게 장악력 있게 대통령실을 잘 이끌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론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 정진석 실장님께서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좀 물어볼 게 있네요. 7260번님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희 회사 맹거 정말 그 유명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생률의 뉴스 정면 승부라고 하는데 정말 어찌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우영 아나운서님. 예? 아니 그 웃음소리가 네. 아 생률이요? 그 밤 할 때요? 아니 근데 이게 생률이 네. 내 고등학교 동창들이 가끔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하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동창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요. 맹 네. 과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 친구가 과장할 나이는 아니죠. 네. 과장을 했다 퇴직할 나이지. 네. 퇴직했을 나이지. 어쨌든 그 저녁 프로그램 중에 승부 프로그램 앞에 사람의 이름이 한 명만 들어가는 걸로 기억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네. 오, 네. 0345번님. 디톡스를 위해서 67시간 단식제인데요. 아이고 67시간이면 진짜 오래 굶으셨네요. 72시간 못 채우고 라면 먹어야겠네요. 이우영 아나운서 때문에 비빔라면까지 2번 먹어야겠네요. 책임지세요. 원래 비빔라면은 한 봉지로 모자랍니다. 2봉지는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왕이면 차돌박이 구워서 같이 드세요. 꿀팁입니다. 그거 이렇게 말아서 먹어야 돼요. 아, 그럼요. 그죠? 네. 그죠? 예? 네. 삼겹살하고도 돼요. 그거 말아서 먹는 거. 제가 쩝쩝 박사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쩝쩝 학과로는 이제 대학원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있으면 하기도 하시겠네요. 네네. 조만간 교수. 네. 빨리 가서 빨리 학위 공부하세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